드라마 가을입니다. 태풍 상사가 방송 횟수가 진행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태풍 상사의 대표 강진영과 무역상선의 표박호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겠는데요. 방송 1화에서 태풍과 표박호의 아들 표현준의 싸움으로 경찰에서 나옵니다. 태풍의 아빠 강진영이 표박호에게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표박호는 고양이 쥐 생각해주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주고 받습니다. 이 장면은 태풍의 아버지 강진영이 입원한 병원을 표박호가 방문해서 강진영을 다그치는 모습으로 연결되는데요. IMF로 인하여 기업들의 부도가 도미노처럼 쓰러질 때 태풍 상사 역시 받았던 어음이 부도가 납니다. 강진영이 태풍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당분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것인데요. 검사 결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꾸준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다행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더 악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이고 그렇다고 빨리 호전될 기미도 안 보인다는 것이 다행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결국 강진영의 병원 검사 결과에서 꾸준하다는 것은 원래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꾸준하다는 이 말은 달리 당장은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강진영은 표박호가 다녀가고 난 뒤 급작스럽게 떠납니다. 격리 직원 오미선이 병실을 찾아오면서 바로 병실을 나와 걸어가는 표박호를 눈여겨보는데요. 그리고 강진영이 미선에게 아들 태풍의 이야기를 한 것이 강진영의 마지막이었죠. 진행 시간상 표박호가 직접적으로 강진영을 어떻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심장병이 있는 강진영을 다그치며 뭔가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병원을 나온 표박호가 차 안에서 하 실장에게 묻습니다. 받았는지 묻고 받았다고 하면서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는데요. 표박호가 병실로 간 사이에 표박호의 오른팔인 하 실장은 담당 의사를 만난 것으로 생각되네요. 강진영의 심장병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니 최선을 다하지 말고 보내달라는 부탁 같은데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손이 움직인 것이고 손이 움직였다면 마음이 그 다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대목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표박호의 방문 시 위협으로 강진영은 이미 표박호가 무슨 작당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을까요? 병문안을 온 격리 미선에게 태풍이 잘할 것이라고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진영이 격리인 미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태풍 상사와 수입원단 계약을 갈등할 때 직원 미선의 판단을 물어본 것은 그만큼 너를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규모가 큰 계약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를 이루어주고 싶은 강진영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위험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죠. 경찰서에서 강진영이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것과 표박호가 강진영에게서 뭔가를 찾기 위해 어딨냐고 다그친 것이 사건의 중요한 키가 되는데요. 강진영의 성품상 표박호의 약점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하지만 사업상 무역상선의 대표 표박호의 모략과 비리로 인해 태풍 상사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아마 태풍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사회적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터뜨리면 표박호의 회사는 더 이상 존립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강진영이 쥐고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이 많은 강진영이 표박호와의 오랜 사업상 관계로 인해 강진영이 결정적 자료를 보관만 하고 있지 터뜨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강단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정을 냉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점에서 표박호가 태풍에게 자네는 자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죠. 반면에 돈을 위해서라면 표박호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설픈 사업 새내기인 강태풍을 악이용해 허름한 창고를 3일간 빌려주고 수입원단 전체를 뜯어가는 표박호에서 그의 바닥이 잘 나타났었죠. 표박호는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 강진영을 어떻게라도 하고 싶었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강진영의 입원은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약점이 되는 증거 서류를 자신이 찾아와 없애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강진영의 입을 영원히 막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병실을 나오며 자신을 본 사람이 있는지 뒤돌아 확인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미선이에게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떡밥은 드라마 중반을 넘어야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태풍 상사 운영을 두고 볼 때 아버지 강진영과 아들 태풍의 차이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빠는 비록 작지만 내실 있는 알짜배기 사업가로 본다면 태풍은 스케일이 크고 우선 일을 버려놓고 시작하는 통 큰 기업형입니다. 이러한 태풍의 성격은 주위 이해 관계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장례식에 와서 부의함을 가져가려던 채권자 삽다리 물류 사장 영감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죠. 두 번째로는 물류 트럭 운전기사인데요. 예전 다른 영화에서 시라소니로 유명했던 조상구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화통하게 성격이 서로 맞는 정찰안이 있습니다. 정찰안은 부산 시장바닥에서 돈줄 큰손으로 할 만한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태풍이 벌여나갈 사업에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결정적 가장 큰 조력자가 될 것이고요. 정찰안 역을 맡은 김혜은 배우는 얼마 전 드라마 다리미에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100억으로 열연했던 배우였네요. 그리고 태풍 상사에서 없어서 안 될 상사맨 오미선이 태풍의 오른팔로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진영의 말처럼 사업의 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에서 태풍의 인맥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의 소재가 IMF와 국제무역인데요. 사업을 위한 금전적 돈줄 정찰안, 그리고 물류 이동을 위한 트럭기사 조상구, 물류창고를 맡고 있는 삽다리 물류 영감님까지 무역의 흐름상 중요한 인물들은 포섭은 한 것입니다. 태풍은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내답고 강단 있는 기질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야겠네요. IMF 그 이전 시절에 시작된 것이 무역인데요. 우리나라 무역은 60년대 말 70년 초에 붐을 이뤘죠. 중동으로의 진출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대학에서의 무역과라는 학과도 그때 막 생겨났죠. 그 당시 무역을 하던 사람은 모두 명함을 재산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겨갈 때 그 명함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당시는 익숙하지 않았던 국제적인 무역에서 상대는 거래하는 사람만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죠. 유독 드라마에서 경리 미선이 명함을 챙기는 장면은 그런 면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무역으로부터 30여 년 가까이 와서 IMF를 겪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작진의 의도처럼 IMF 그 당시 정치나 국가 경제보다 서민과 연결된 작은 중소기업에서 겪은 것을 중점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강태풍이 아빠가 남긴 태풍 상사를 폐업시키지 않고 결국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해서 새로이 이어가는 과정에서 태풍 자신의 새로운 인맥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아빠와 달리 강태풍이 운영하는 태풍 상사는 어떤 식으로 그 당시 힘들었던 IMF를 이겨냈을까요? 그 당시 이런 말도 유행했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강태풍을 중심으로 한 태풍 상사 드라마가 아주 흥미진진하군요. 사업 새내기지만 오뚜기인 강태풍의 좌충우돌 태풍 상사. 이제 다음 회를 기다려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